자, 확률 그러면 영어로는 probability, 뭐 영어 스펠링 적자면 이런 거예요. 확률은 영어로는 probability 맞나요? 틀리네요. B-A-B-L-B 틀렸어요. B-I-L-I-T-Y 이렇게 되는데요. 뭐 영어 수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? 자,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P자를 따는 거예요. 아마도 이런 말도 있겠죠? 포함되어 있죠? 그러면 확률은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요.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. 수학적 확률이 있고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다. 이 말인데요. 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. 알았죠?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확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썼는데요. A 사건의 확률. 이거는 이 전체의 경우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수. 이거거든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. 전체에서, 전체 경우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수. 뭐 이렇게 되는 건데, 결국 경우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, 뭐 크게 보면 단원이 순열하고 뭐가 있었어요? 조합이 있었겠죠. 맞죠? 그럼 순열 또 어떤 거 배웠나요?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고, 원순열 배웠고, 또 중복순열 배웠잖아요. 그죠? 그럼 뭐 그런 단원들이 다 사용되는 겁니다. 그래서 순열의 기본 패턴에서 뭐 팩토리얼도 배웠었고, 원순열, 또 어떤 순열 배웠죠? 중복순열 배웠고요.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배웠잖아요. 그럼 그 상태 내에서 조건들이 또 이제 막 붙어갖고 뭐 퍼뮤테이션 계산했고 팩토리얼 계산했고 원순열 계산했고 기억하죠, 그죠? 그리고 조합도 선생님이 배웠는 거 한번 단원만 적으면 조합은 기본 계산으로 C를 썼죠, 그죠? 그러면 메뉴가 같은 상태 내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았대요. 그게 뭐죠? 중복 조합 기억해야 되고요. 또 배운 거 뭐 기억하는 거. 분할 배웠죠, 분할. 집합분할 배웠고 또 수분할 배웠는데요, 그죠? 분할은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조편성이라고 하거든요. 조편성을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. 그 다음에 수분할도 배웠잖아요, 그죠? 그 조편성, 수분할. 수분할은 선생님이 뭘 개념을 가지고 풀었죠? 같은 종류의 메뉴에서 같은 상자에 집어넣는 거라 그랬어요. 근데 다른 상자 집어넣으면 중복조합이 된다 그랬어요. 그죠?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순열과 조합을 기본 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 갖고 수학적 확률이고요. 자, 통계적 확률 뭐 말은 쉽습니다만은 그냥 통계적이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주머니 상태에서 빨간색이 뭐 2개, 파란색이 3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상태 내에서 우리가 이 상태 내에서 보면 파란색이 들어있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? 5분의 3이겠죠. 요거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에요. 근데 나는 이 공을 한 개 끄집어내고 다시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고 이게 한 번 시행하고 2번 시행하고 3번 시행하고 4번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공을 확인해 갖고 계속 보는 거예요. 알았죠?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딱 시행해 갖고 빨간색일 수 있겠고 또는 또 빨간색일 수도 있겠죠. 그죠? 또 파란색이 있을 거예요. 방금 3번까지만 딱 보면 빨간색이 끄집어낼 확률은 3번 중에서 한 번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 이 파란색인 확률하고 지금 같아요? 다르죠, 그죠? 지금은 달라요. 그런데 얘가 한없이 커졌어요. n이 엄청 커졌어요. 알았죠? 커지게 되면
그 파란색이 일어나는 것들이 일단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맞죠? 그 파란색이 일어나는 확률을 횟수번을 딱 보니까, 예? 전체 일어난 시행한 횟수, 몇 번 시행했대요? n번을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. n번을 시행했는데 그 파란색이 일어나는 횟수, 파란색이 나타낸 횟수를 딱 보니까 처음 들어있는 수학적 확률하고 거진 똑같게 되더라라는 것이 통계적 확률이거든요. 알았죠?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수학적 확률 5분의 3이라는 것은 알았죠? 나는 5번을 시행하면 파란색이 몇 번 일어난다는 게 돼버릴까요? 3번이 일어난다라는 게 통계적 확률로 해석한 거예요. 다시 한번 수학적 요 확률을 그냥 통계적으로 선생님이 말로 설명을 하면 5번 시행을 하면 몇 번이 3번이 파란색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. 3번이 파란색으로 나온다라는 게 결국 통계적 확률인 거예요. 그럼 조금 더 느리면 50번을 시행하면 파란색이 몇 번 일어날까요? 30번이 일어나겠죠. 30번이 파란색이다라는 것이 결국 통계적 확률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몇 번을 시행해서 몇 번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결국 통계적 확률로 봐서 우리는 확률값을 5분의 3이라고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그걸 우리는 수학적 정의로 통해 갖고 시행을 n번을 시행을 해서 n번을 시행해 가지고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 이렇게 잡으면 알았죠? 그 n 값이 충분히 큰 거예요. 한없이 큰 거예요. 알았죠? 여러 번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. 그 여러 번 시행한 거예요. 지금 딱 3번 해갖고 이거는 5분의 3이라고 할 수 없듯이 알았죠? 이 여러 번 시행했다 이 말이에요. 여러 번 시행하는 가정하에 우리가 확률값 P는 전체 시행한 n번분의 Rn 이게 바로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다. 이렇게 말을 해석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.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편하게. 5번 시행해갖고 몇 번 일어나. 그거는 확률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알았죠?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. 그렇게 해서 수학적 확률, 통계적 확률. 기하학적 확률이 또 있는데요. 그 한 개 더 내면 기하 확률. 기하 확률은 뭐냐? 이건데요. 기하 확률은 말 그대로 도형이에요. 도형. 그래서 전체 넓이분의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. 특정 사건의 넓이. 이게 바로 기하 확률이에요. 쉽게 생각하면 이 관역일에 있으면 이거는 전체 넓이가 반지름이 1이라고 보면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?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가 되겠죠. 그죠? 그런데 나는 당첨되는 것이 요 4분의 1 원넓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요 원넓이는 이 파이에서 4분의 1 파이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당첨될 확률은 이렇게 넓이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굳이 이걸 넓이를 세부적으로 구해도 되지만 이 4분의 1은 비율이잖아요. 그죠? 전체 1에서 4분의 1만큼 차지하니까 그 넓이 자체가 확률이다라고 봐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기하학 확률은 전체 넓이에서 특정 사건의 넓이니까 도형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. 됐죠? 그래서 확률은 크게 몇 가지? 수학, 그리고 통계, 그리고 기하 이렇게 3가지 꼴이 있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. 됐죠? 끝났어요. 있는 거예요. 2개 사건, 두 사건 A, B에서. 아까 사건이 뭔지는 알죠? 예? 사건은 여기에서 했잖아요. 그죠? 어떤 특정 사건 2개가 A와 B가 있는데요. 합사건은 말 그대로 합을 하라 이 뜻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 합사건은 두
합집합 A 또는 B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하구나. 그럼 어디에서 많이 받느냐? 맨 앞에 경우수 봤죠, 여러분? 경우수에서 더했을 때하고 곱했을 때 기억하죠? 그것처럼 확률도 그런 단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또는 그리고 두 사건이 영향이 있어요, 없어요? 영향이 미치지가 않아요. 알았죠? 그럴 때는 우리는 합을 하자 이 말이에요. 그게 합사건입니다. 그럼 집합으로 나타내면 결국 무슨 집합이 되느냐면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합사건은. 다음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곱사건이에요. 곱사건인데요. 곱사건은 어떨 때 곱하느냐 이거예요. 그거는 뭐 A 그리고 B 이렇게 돼 있을 때. 그리고 서로 영향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영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곱사건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웁니다. 그게 이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. 영향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갑니다. 동그라미예요. 알았죠? 그리고 연속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곱사건을 일반적으로 씁니다. 알겠어요?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. 배반사건을 배웁니다. 배반사건. 사건이 서로 배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배반해요? 서로? 친구 간에. 서로 공통점이 없을 때 이제 배반 때립니다. 그러죠. 그죠? 맞나요? 그래, 이 배반이라는 말은 공통인 게 없다라는 거. 공통인 게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집합 상태가 두 사건을 교집합을 했더니만 공집합 자체가 돼버리면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요. 자, 요 개념 왜 여집합 여사건하고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을 만들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배반 사건일까요? 대표되는 여러 A 사건을 우리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, B를 홀수라 그래 보면 두 개 자체의 집합은 공집합이죠. 홀짝수에서 교집합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럼 이 두 사건은 서로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?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이해돼요? 그 사건이요. 됐습니까? 다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여사건입니다. 이제 네 번째 이 배반 사건하고 여사건을 조금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여사건이 뭘까요? 여사건은 집합에서 무슨 집합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? 여집합이죠. 알았죠? 여집합이에요. 여집합. 여집합을 떠올리면 돼요. 그러면 여집합 관계는 우리가 왜 집집집 이러네. 여집합 관계는 벤 다이그램에 전체 있으면 A 있으면 A 집합의 요 부분을 우리는 무엇을 집합이라고 그래요? A 여집합이라고 그러죠. 맞죠? 그럼 여기에서 여사건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? A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그럴까요? 예, 사건 A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, 일어나지 않는 관계, 않는 것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 그래요. 그럼 집합에서는 A 여집합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보면 뭐가 될까요? 공통되는 게 있어요? 없죠. 공집합 되죠. 그러면 이 상태를 보면 여사건은 자기 자신하고 여사건은 서로 바로 위에 거 배반 사건이 돼야 안 돼요? 되죠. 배반 사건은 됩니다. 배반 사건이 됩니다. 여사건은 배반 사건이 돼요. 그러면 배반 사건은 여사건이 될까요? 될 수가 없어요.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여사건이면 반드시 배반 사건이 돼요. 근데 배반 사건은 반드시 여사건이다? 이거 거짓이라는 말이에요. 왜? 배반 사건 상태 내에서 이 여사건은 서로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.
다시 말하면 표본 공간이 다 돼야 되는데요. 알았죠? 배반 사건은 표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래요?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때 배반 사건은 여사건이 될 수가 없다. 항상 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알았죠?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됐어요?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표본 공간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. 됐죠? 마치겠습니다.